네, 안녕하세요. 김양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6월 5일이 되겠습니다. 6월 5일은 어떤 날인가 살펴보니까 열기구의 날이라고 하네요. 어, 뭐 비행기는 아니죠. 열기구니까 이 벌룬, 그러니까 이 풍선을 이렇게 이제 띄워갖고 그 풍선 밑에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확보되고 그 사람이 그 안에 타고서 아니면 무엇이든 간에 하늘에서 이제 이동을 해갖고 어떤 특정한 지점에 도착하는 그런 그 기구가 이제 만들어진 날인데 그걸 만들어서 인제 비행에 성공한 날이 인제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걸 인제 열기구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Hot Air Balloon Day라고 영문으로는 돼 있네요. 근데 사실은 뭐 인간의 어떤 그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 이제 그게 인제 만들어낸 결과라고 인제 봐야 되겠죠. 네. 자 오늘 6월 5일 열기구의 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. 사실은 그 인제 어제가 6월 4 일인데 6월 4 일이 무슨 날인가 살펴보니까 조불수호 통상의 날이에요. 그 조불소 통상 조약을 체결한 날이 이제 바로 어제가 되겠습니다. 즉 1886년 6월 4일 날 조선과 프랑스 간의 수호 통상 조약. 그러니까 인제 음 그 무역을 인제 자유롭게 하자라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이죠. 물론 뭐 무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제 사항을 인제 규정을 해 놓았겠지만은 조선과 프랑스 사이에 정식으로 통상 조약이 체결된 날이 바로 6월 4일 1886 년이 되겠습니다. 네. 일단 한번 그 열기구의 날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겠습니다. 자 열기구의 날은 인류가 그 하늘을 향한 그 꿈을 그러니까 비행을 하고 싶은 꿈이죠. 막 날아다니고 싶은 그런 꿈. 그것을 그 인제 실현하기 위해서 시작한 그 인제 어떤 인류의 비행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기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. 자 뭐 우리가 뭐 저기 '하늘을 난다.'라는 거 생각하면 정말 물론 뭐 하늘 그 인제 요즘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인제 비행기가 막 흔들릴 때 정말 참 싫죠. 그 느낌이. 다시는 비행기 안 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는 하지만은 그 사고율로 봐서는 항공이 제일 사고율이 낮습니다. 인제 한번 그 인제 사고가 났다면 이제 대형 사고라서 그렇지 안전도로 따지면은 그 항공 수단같이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교통수단도 없다라고 합니다. 자 어찌 됐든 1783 년이 되겠습니다. 네 이것도 프랑스예요. 프랑스의 몽골피해 형제가 성공시킨 열기구 비행을 기념하는 그런 이제 날이 되겠습니다 바로. 뭐 열기구도 그 프랑스였고 그다음에 조불 통상 수호 통상 조약도 프랑스하고 프랑스죠. 네. 프랑스하고 인제 관계된 날이라 뭐 오늘은 프랑스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. 예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을 좀 당부드립니다. 네 6월 5일 열기구의 날 인류가 처음 하늘을 이렇게 만져본 날이겠죠. 하늘을 만진다. 글쎄요 뭐 인제 그 공기로 차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만져도 뭐 만져지는 게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하늘로 올라가서 뭔가 거기를 손으로 이렇게 휘저어 봤으니까 인류가 처음으로 하늘을 만진 날이 되겠습니다. 네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 오늘은 6월 5일 열기구의 날입니다. 뭐 지금은 뭐 비행기하고 우주선이 하늘을 막 그 날아다니고 서구적으로 오는 그런 하늘 누비는 그런 시대지만 뭐 불과 한 250년 전만 하더라도 인간이 하늘을 난다라고 하는 것은 신화나 전설 속의 그 이야기였죠. 사실 그렇잖아요. 이 제 대행진이 나온 것도 뭐 몇십 년 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뭐 2 차 세계 대전 때도 뭐 프로펠러 비행기 갖고 그거 타고서 싸우고 뭐 그랬는데 어 하여튼 그 보면은 이제 인류의 그 이제 기술 과학 기술과 문화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20 세기 들어서 짧은 시간 내에 확 진행이 된 것 같아요. 자 어찌 됐든 그 꿈을 처음 현실로 만든 것이 바로 열기구였다. 뭐 지금 같은 비행 물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통상 인제 뭐 비행선이라고 하는 게 또 있죠. 근데 그거하고도 또 쪼끔 개념이 다르죠. 우리가 그 뭐 만화 영화라든가 아니면 뭐 실제로 그때 당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풍선 밑에 바구니 같은 것을 매달아서 밑에서 막 그 불을 떼면서 인제 이 그 비 그 어 열기구 풍선을 타고 다니는 인제 그런 그 영화나 뭐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걸 많이 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어찌 됐든 오늘은 인류 최초의 비행체 열기구에 대해서 비행체 하니까 좀 그러네요 사실은. 뭐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. 예 인간은 왜 하늘을 꿈꿨을까요?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카로스가 인제 등장을 하죠. 근데 밀랍으로 만든 그 날개를 달고 뭐 참 밀랍이라고 하면은 뭐 이게 뭐 물렁물렁하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? 그래서 그거 갖고서 어떻게 하늘을 나르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늘을 인제 날아올랐는데 물론 이제 신화죠. 이게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다가 보니까 태양열이 뜨거우니까 그 밀랍이 다 녹아버렸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소위 그 날아갈 수 있는 그 인제 비상할 수 있는 추진체가 없어진 거나 다름없으니까 바람에 가다가 인제 추락을 하고 말았죠. 자 이런 이야기는 인간이 오래전부터 하늘을
날아다니는 것을 동경을 했으니까 저런 이야기도 만들어져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. 네. 하여튼 인간의 그 꿈은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. 새처럼 날고 싶은 꿈. 그러나 그 꿈은 수천 년 동안 실현되지 못했어요, 사실은. 이 현대 과학이 인제 이렇게 지금같이 발전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날고 싶어도 인제 안 되는 거죠. 뭐 새 날개 같은 걸 팔에다 붙이고서 아무리 휘저어 봐도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인제 양력이라고 할까? 그런 것들이 인간의 체중을 갖다 끌어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, 공중으로. 자, 그런데 인제 이 몽골피에 형제가 인제 이 발견한 겁니다. 18 세기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죠. 이 그 형제는 제지업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종이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. 어 그러니까 이름이 조세프 몽골피에라고 하네요. 그다음에 에티엔 몽골피에. 이게 두 형제죠. 몽골피에가 인제 그 라스트 네임이니까. 인제 둘이 인제 이렇게 어느 날 난로 위에 연기가 쭉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 그걸 인제 보면서 관찰을 해 보니까 따뜻한 공기가 오히려 올라가더라라는 얘기죠. 사실 수증기는 뭐 막 물 끓이면 오히려 올라가죠.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연한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거를 몰랐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'아 물을 끓이니까 공기가 따뜻해지니까 위로 올라가는구나.' 이걸 그때 인제 생각을 한 거죠. 그리고 가설을 세웠겠죠. 따뜻한 공기를 쫙 주머니에 가둬 두면 거기다 계속 따뜻한 공기를 주입을 하면은 이 이 풍선 주머니가 인제 하늘로 날아갈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설을 한 거예요. 그리고 인제 실증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갖고 실제로 해본 겁니다.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당연한 과학 상식인데 공기가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간다는 건 아주 매우 혁신적인 그 발견이었죠, 그때 당시로서는. 그래서 형제는 인제 거대한 천 주머니를 만든 거예요. 어 제조업을 했으니까 글쎄 아무래도 뭐 제조업이나 그 천이나 뭐 이렇게 얇고 납작하고 이게 평평하고 넓은 건 뭐 비슷하니까. 그래서 그걸 써서 인제 얼기설기 인제 연결해 갖고 공기가 새지 않게끔 최대한 그리고서 인제 주머니를 만들고서 거기다 뜨거운 공기를 갖다 인제 막 불어 넣어 준 거죠. 그러니까 이게 "하늘로 올라가더라."라는 얘기죠. 거기서 인제 이 성공을 거둡니다. 자, 그래서 이걸 인제 공개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. 바로 1783년 오늘이죠. 프랑스에서 공개 실험이 인제 열렸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양 한 마리, 오리 한 마리, 닭 한 마리를 태워서 보냈다라고 하네요. 그래서 사람이 타다가 만약에 추락을 하면은 사람이 인제 다치거나 죽을 수가 있으니까. 물론 양과 오리나 닭도 추락을 하면 다치겠죠, 죽든지. 뭐 하지만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동물들을 갖다 인제 실험에 이용을 한 겁니다. 뭐 우리 그 로켓을 띄울 때도 처음에 이제 원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데리고 올라갔었잖아요. 먼저 갔었죠, 개 같은 게. 그래서 거기서 인제 큰 변화가 없으니까 사람이 올라간 거고 그래서 결국은 달까지 갔다 온 거죠. 자, 어찌 됐든 동물들이 무사히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. '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라도 사람이 동물이 죽지 않는구나. 그럼 사람도 죽지 않겠지, 같은 동물이니까.' 그래서 인제 이렇게 시험을 하고서 같은 해 11월 달에 인제 어 사람이 탑승한 자유 비행 열기 이 비행에 성공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걸 실험적으로 증명한 것은 오늘이지만 사람이 탑승하고 올라간 것은 11월 달이라라고 해요. 1783년 11 월입니다. 인간이 처음으로 그 새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이었죠. 자, 그래서 이 사건 이후를 항공시대의 출발점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열기구가 올라갔지만은 이제 그러면서 인제 뭐 어 라이트 형제가 이제 비행기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린드버그가 1917 년에 태서양을 횡단하잖아요. 이제 그러면서 인제 그걸 갖고서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뭐 공중전까지 벌이고 그러다가 제트 엔진을 하면서 속도도 빨라지고 그다음에 훨씬 안전하게 된 거죠. 네, 그런 것들이 인제 지금과 같은 그 항공 이동 수단을 갖다 만든 거예요. 물론 인제 지구 대기권을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인제 로켓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. 그 로켓은 지구의 중력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추진력을 가져야 돼요. 연료도 많이 소모돼야 될 거고. 그러니까 그걸 밑에서 쫙 쏴 갖고서 지구 중력을 따돌리고서 인제 바깥으로 나가면은 나가서는 인제 항해가 되겠죠. 근데 그 지구 중력을 따돌리고 나갈 때 얼마나 그 압력을 받겠어요, 인간이. 그 안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이. 그래서 인제 아주 체력도 좋고 그다음에 뭐 이 판단력도 빠르고 머리도 비상한 그런 사람들이 인제 우주인이 되는 거죠. 그 아무나 그거 될 수가 없습니다. 우리나라도 우주 비행사가 한 명 있죠. 이소연 씨인가 그렇습니다. 얘가 한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글쎄 그 이후의 소식을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열기구는 어떻게 뜨는가? 뭐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외로 간단해요. 공기가 뜨거워지면 밀도가 낮아지고 밀도가 낮아지면 가벼워지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. 그 가벼운 양이 무력이 되겠죠. 무력하면 그 물속에서 인제 무력이고 뭐 어찌 됐든 뜨는 힘이니까 그 힘이 이 열기구 자체의 그리고 무게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탄다는 사람의 무게까지 더해 갖고서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뜨겠죠. 그거보다 음 뜨는 힘이 약하다라면은 바닥으로 내려가겠죠. 그래서 인제 만약에 계곡 같은 데 지나가다 추락을 할 수가 있으니까. 그렇게 되면 이제 위험하죠, 사람도.
자, 어찌됐든 공기 안에 공기를 가열하면 풍선 전체가 떠오르는 거다. 이것도 처음에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. 거기다 뭐 프레임을 짜 갖고 밑에다가 이제 램프 같은 걸 불을 피워 갖고서 이제 공기를 따뜻한 공기를 주입을 하면 그 인제 벌룬이 인제 그 하늘로 뜨겠죠. 예. 자, 마치 물속에서 공기 방울이 인제 밑에서 보글보글하면서 올라오듯이 똑같은 원리다라는 거죠. 그 공기방울이 물속의 물보다 더 밀도가 낮으니까 오히려 뜨는 거예요. 오히려 뜨고 차고 올라오는 거죠. 아, 이게 참 굉장히 단순한 과학적 원리인데 그때 당시에는 인제 그런 과학에 대한 지식과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발견한 것이 그 '과학의 승리다.'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날의 열기구는 이제 주로 관광이나 스포츠로 이용이 되죠. 어 특히 이제 카파도키아에서는 수백 개의 열기구가 동시에 떠오르는 장관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. 글쎄 뭐 가 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. 또한 음 엘버키기, 엘버커기인가요? 엘버커기? 국제 열기구 축제가 있다는데 뭐 세계적인 그 규모의 열기구 행사로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합니다. 글쎄요. 안 가 봐서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그 수많은 형형색색의 그 열기구들이 하늘로 막 떠오르지 않겠어요? 거대한 그림 같아 보이는데 뭐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열기구는 어떤 그 유산을 우리에게 남겼을까요? 자, 열기구는 오늘날 거의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질 않습니다. 그러나 그 의미는 크죠.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속도가 안 붙는 거죠. 그거에 의해서 인제 뜨긴 떠도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. 그리고 상당히 올라가게 되면은 뭐라고 할까요? 뭐 인제 공기가 희박해지고 그러니까 산소를 호흡하는 데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열기구를 타고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빠른 속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열기구를 대신해서 비행기, 우주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. 하지만은 그 열기구를 바탕으로 해 갖고 오늘날의 그 항공 산업이 이렇게 늦게 발전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인류 최초의 그 비행은 거대한 엔진을 통한 것이 아니고 따뜻한 공기와 한 사람의 호기심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런 그 열기구의 날 뭐 지금은 특별한 뭐 그런 일이 아니죠. 뭐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. 그러나 처음에는 그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'어떻게 저길 올라갈 수 있을까?' 하고 상상을 했던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뭔가 꿈을 실현을 하고 더 높은 곳 더 빠르게 그렇게 인제 이동하는 방법을 개발을 하고 인간은 어 이 우주 바깥으로 인제 진공 상태로까지 인제 날아갈 수 있게 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서도 뭐 언젠가 이렇게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작은 열기구 그런 욕망, 희망 그런 것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리고 오늘은 그 인제 어제 이야기죠. 아까 말씀드렸듯이 1886년 6월 4일 날 프랑스 한자로는 불란서죠. 불란서와 조선 그 사이에 정식으로 실질적인 그런 그 소통상 조약이 체결된 날이 오늘이라고 어제라고 합니다. 6월 4 일. 1886 년이니까 대한제국이 1897 년에 선포가 됐죠. 대체적으로 한 10년 전에 그 프랑스와도 인제 통상 조약을 맺습니다. 이게 보면은 우리가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인제 일본 쪽이 개항을 하는데 이런 무역에 관련된 그런 통상 조약을 보면 뭐 미국하고도 맺었고 그다음에 프랑스하고도 맺었고 그다음에 독일하고도 맺었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도 그런 조약이 있죠. 참 그거 보면 참 신기해요. 뭐 조약이란 조약은 각 이 강대국하고 다 맺어 놓고서 거기에 대한 그 뭐 대책이 아무것도 없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한 건지 결국은 나라를 총 한 번 못 쏴 보고 그다음에 저항하는 몸부림 한 번 안 해 보고서 인제 일본에다가 나라를 넘기죠.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조선 말기입니다, 여러분. 자, 그래서 이 조선과 프랑스 그 소통상 조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뭐 불어로 쭉 그 인제 그 용어가 써 있는데 제가 불어를 딱 6 개월만 배워 갖고서 읽으려고 하니까 좀 쉽지가 않네요. 터히티 이 터히티 다미티 이 그 커먼스 아이고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체결 일자는 바로 1886년 6월 4 일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체결 장소, 조인 장소죠. 서로 사인을 한 데는 바로 서울이 되겠습니다. 그때 당시에는 한성이라고 불렀죠. 자, 그리고 비준서가 교환이 된 것은 1877년 6월 27 일이 되겠습니다. 대체적으로 한 1년 정도 후에 비준이 됐네요. 글쎄요. 뭐 비준이라는 게 요즘 같으면 국회가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고종이 혼자 다 했는데 왜 비준에 그 시간이 1 년씩 걸렸나 모르겠습니다. 아무래도 조약을 맺어 놓고 여러 가지 생각할 일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자, 어찌 됐든 이 조약은 조선이 서구 열강과 맺은 몇몇 근대적 불평등 조약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
근데 우리나라 근대사를 보면 전부 이 불평등 조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. 그때 당시는 당연히 불평등할 수밖에 없었죠. 아주 강조를 늘 하는데 굳이 강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한 5년 전인 한 4-5년 전인 1882 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져요. 이건 조선과 미국입니다. 그다음에 1883 년은 조영, 그다음에 조독. 그러니까 영국하고 그다음에 독일하고도 다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. 자, 그거 미국, 영국, 조선, 뭐 중국하고는 그런 조약이 없었으니까 뭐 속국 비슷하게 있었기 때문에 무슨 뭐 조약이 뭐 필요했겠어요? 중국에서 얘기하면 다 되는 거였으니까 그런 시대였죠. 네. 근데 일본도 인제 이걸 개항시키기 위해서 강화도 조약을 인제 맺죠.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인제 배경에는 깔려 있습니다. 그렇게 전 세계적인 강대국들하고 다 조약을 체결하고도 왜 그렇게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. 근대사를 연구한 분들이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. 자, 주요 그 조약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. 통상을 보장한다. 뭐 당연히 소통상국이니까 통상을 이제 보장을 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서로 평화적으로 자유롭게 그 무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. 그다음에 이제 개항장을 인제 규정을 하는데 뭐 부산, 원산, 인천 이미 개항이 돼 있었어요. 거기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었다. 그러니까 그 항구를 통해서 인제 들어오는 거죠. 자, 그다음에 인제 영사재판과 재판권이라는 게 이제 취해법권은 인정받아야 되겠죠. 뭐 외교관 시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. 외교 시설은. 뭐 우리나라도 뭐 타국에 외국에 나가면은 우리 그 이 영사 시설은 다 취해법권적인 그런 그 권한을 갖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다음에 인제 영사재판권이니까 조선 내에서 프랑스인이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조선이 아니라 프랑스 영사가 재판한다라고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불평등하다라는 그런 얘기겠죠. 뭐 힘을 길러 놨으면은 뭐 그런 일을 당했겠어요? 힘을 길러 놓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약 체결이 됐는데 뭐 불평등이라고 투덜투덜 불평해 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관세하고 무역 관련 조항들이 인제 들어있겠죠. 뭐 당연히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. 네. 관세에 의해서 무역량이 인제 이렇게 증대되고 감소되고 하니까 뭐 당연히 그건 자유무역 가까운 형태로 이제 규정을 했겠죠. 네. 그다음에 이제 종교에 관련된 그런 그 조항이 이제 있다라고 하네요. 프랑스인 주로 이제 카톨릭을 믿었죠. 그리고 카톨릭 그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조선 내에서 신앙적인 그 자유, 신앙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데 조선이 보장을 네. 그렇게 인제 이런 천주교를 선교하는 데 필요한 그런 근거로 다 인제 이 조약을 삼은 겁니다. 네, 역사적 의의를 한번 볼까요? 이 조약은 조선이 서양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의 하나였으나 뭐 불평등이라고 강조하나 모르겠어요. 동시에 프랑스 선교사들의 합법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한 전환점이 되었다. 뭐 당연히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으로 봐서 인제 그렇게 되겠죠. 자, 프랑스는 이를 통해서 조선 내에서 카톨릭 포교의 자유를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인제 한불 관계의 어떤 제도적인 출발점으로 인제 평가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. 네, 우리가 인제 조불 수호 통상조약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인제 저희들 그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많이 불렀습니다. 불란서. 한자어로 불란서죠. 근데 인제 독일은 아직도 독일이에요. 도이칠란드. 그래서 미국은 미국도 여전히 미국이죠. 그다음에 영국은 음 축구를 할 때는 잉글랜드, 아일랜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영국을 부를 때는 그냥 영국이죠. 꼬풀이 영자를 써 갖고. 그다음에 일본도 일본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그 해당 그 국가의 그 용어를 그대로 우리가 써 주고 있죠. 뭐 중국은 이제 중국도 다르죠. 그러니까 미국, 중국, 독일 그다음에 일본 이런 정도만 인제 한자어로가 인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은 그 원어를 그대로 불러주는 게 그 어떤 맞춤법의 규칙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은 뭐 아메리카라든가 아니면 뭐 US,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뭐 이렇게 부른다든가 글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이 아니라 니뽕 아니면 니혼 이렇게 부르든지 그다음에 인제 독일은 도이칠란드 이렇게 불러야 돼요. 그다음에 중국은 중고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. 이제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 언제 올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자, 나라의 국호를 부르는 거에도 뭔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 갖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열기구야 그다음에 조불 소통상조약 체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